폭염이 계속되어가는 현재 스태미나 유지와 간만의 사치를 위해서 뷔페를 향하기로 했다. 아쉽게도 나의 동네에는 해산물 뷔페는커녕 샤브샤브 무한리필 뷔페조차 없어서 원정을 떠났다. 7월 이벤트로 추억의 뷔페 드마리스에서 10년 전 가격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향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나는 어렸을 때 드마리스가 있는지도 몰랐다. 중간에 길을 헤맸지만 홍보물이 눈에 띄었다. 드마리스가 청라 신도시에 있어서 새삥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곳은 10년 가까이 됐다. 점심시간을 피해 1시 10분에 들어갔는데 10분 정도 웨이팅을 했다. 그런데 자리는 넘쳐난 상태였다. 자리가 이렇게 넘쳐나고 추가로 오는 손님도 없었는데 웨이팅을 해야 하는 게 어수선했다. 모르겠다. 저녁 시간에 오면 2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생맥주가 무한리필이라고 한다. 나한텐 쓸모가 없었다. 우선 평소 쿠우쿠우도 극혐하는 내가 드마리스를 찾은 이유는 화려해야 생연어회 때문이었다. 무한리필이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때깔도 굉장히 좋아 보였다. 올해 처음 먹는 최고가 음식이었다. 3만원에 내고 가는 만큼 블로그 리뷰를 샅샅이 보고 왔는데 광어회와 관련된 음식이 없었다. 거기다가 무려 해산물 프리미엄 뷔페에 명성답게 초밥과 롤이 많이 있었으나 겨울철 내 얼굴에 핀 버진보다도 메마른 초밥과 하나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은 롤이 그득했다. 그래서 롤은 아예 패스했고 연어회와 연어초밥만 집중 공략했다. 광어초밥과 새우초밥이 없었다. 화로회의 종류는 연어와 삼치, 홍미나 황다랑어가 있었는데 조금씩만 있어서 2번이나 찾아가야 했다. 평소에 뷔페를 가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샐러드를 먼저 먹었지만 저혈당 쇼크가 오는 느낌이라서 오늘만큼은 과일과 튀김, 회 따위로 배와 칼로리, 혈당, 1타 3필을 동시에 채우기로 시작했다. 드마리스가 확실히 쿠우쿠우와 고메스케어보다는 음식 종류가 적었으나 컬은 훨씬 괜찮았다. 대신 가격이 원래는 만원 더 비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됐다. 오늘 이후로 3년간 안 올 예정이다. 오늘은 원래 부천까지 원정을 가서 피자몰을 갈까 했으나 드마리스 이벤트가 하필 7월까지였다. 그래서 원래 뷔페에서는 피자를 안 먹지만 피자몰에 대한 아쉬움을 두 조각을 집어 풀어봤다. 뷔페에서 먹는 만두, 하가우나 샤오롱바오가 있으면 좋겠으나 비비고 개성막 만두, 하급 로이더였다. 양식 파트에는 스파게티가 옛날에는 즉석에서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레토르트가 준비돼 있었다. 그렇지만 눅눅한 마늘빵과 양송이 스프 그리고 밀가루면을 먹다 보니 먹을만해서 괜찮았다. 오히려 좋았다. 중식은 뭔가 다양해 보였는데 정작 가보니 먹을 건 없었다. 탕수육과 깐풍기를 하나씩 집었으나 조금은 후회가 밀려왔다. 고기보다 튀김옷이 더 두꺼워서 정통 스타일의 공갈 중화 요리였다. 함정 음식인 짜장과 짬뽕, 면은 없었고 거의 바닥까지 보이는 데다가 굉장히 메말라 있었다. 더 저렴한 쿠우쿠우만 가도 깐쇼새우가 냉동으로라도 있었는데 그게 없는 게 참 아쉬웠다. 평일 점심에는 쉬어가는 철판 섹션이었다. 저녁과 주말에는 갈비 한가득 구워진다고 한다. 거기다가 디너와 주말에는 폭립과 홍게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대신 3만원이 더 비싸지는 매직이다. 다행히도 스테이키는 평일 런치에도 해준다고 해서 가봤다. 조리사분이 굉장히 친절하셨다. 가니쉬도 굉장히 다양하고 품질 좋게 왁구는 좋아 보였다. 눈속임을 아주 잘하는 곳이었다. 스테이크는 무려 안심을 구워준다고 하셔서 한동희 주유소 사장님이 외쳤더니 좀 이따 오라고 했다. 분명히 안심 스테이키라고 보이고 더럽고 맡았는데 막상 받은 거는 소시지 비스무리한 덩어리였다. 의심을 갖고 마지막으로 과일과 연어 추가까지 한 접시 더 퍼담고 나의 1인 테이블로 향했다. 드마리스 테이블과 음식 코너의 동선이 매우 복잡해서 한 번에 많이 담아야 하는 수고가 있었다. 역시 연어의 때깔을 보고 온 게 후회는 없었다. 연어만 먹고 가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신 연어회 자체가 지금 보이는 게 DP된 것의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인심이 좀 야박한 편이었다. 연어초밥은 앞서 언급했듯이 겨울철 나의 버진핀 얼굴 같은 건조함이 보였다. 밥은 맛있었다. 무제한으로 즐기기 위해서 과일도 죽기 전까지 윗속으로 퍼담았다. 이렇게 신 오렌지는 처음이었다. 가장 의문이었던 점은 이게 과연 안심이 맞나였다. 먹어보니 접착제로 붙인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매우 후회가 됐다. 맛이 없었다. 음식을 한 번밖에 안 가져갔지만 벌써 먹을 만한 게 다 떨어져서 디저트와 과일배를 채우기로 했다. 역시 프리미엄 뷔페답게 일반 와플 대신 무려 크러플이 준비되어 있었다. 매우 건조해 보였다. 빙수와 다양한 디저트들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애슐리보다는 종류가 많았고 저품질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애슐리보다 비주얼은 형편없었으나 맛은 훨씬 있었다는 거다. 치즈케이크와 생크림, 모카 케이크가 매우 투박하게 생겼으나 의외로 맛돌이 그 자체였고 품질이 좋았다. 디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거의 20개나 됐고 맛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뷔페에서 빵을 먹으면 패배하는 느낌이라서 빵은 안 먹었으나 빵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내가 살이 존나 찐 것인지 폭염이 에어컨을 뚫고 들어온 것인지 매장이 갑자기 더워졌다. 알고 보니 에어컨 실외기가 갑자기 마탱이가 가버려서 내가 먹던 자리는 에어컨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덥다고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도 된다고 했다. 육수가 흐르기 시작했다. 기분 좋게 먹으려고 야무지게 퍼왔는데 먹던 수저와 접시, 짐덩어리까지 들고 다른 방으로 향해야 했다. 거의 모든 테이블에 음식 하나씩은 흘려있는 것 같아서 2인석 중에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자리로 향했다. 갑자기 육수 돼지가 된 기분이 들어서 시원한 얼음과 디저트를 한 번 더 퍼 날랐다.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크러플이 원래는 바삭 쫀득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먹어본 크러플은 바삭하기만 했다. 롯데리아 옛날 빙수 서타일로다가 빙수 한 그릇 야무지게 퍼왔는데 재료는 같은데 맛이 달랐다. 야무지게 마지막 접시까지 클리어하고 커피 세리고 마음의 준비하고 계산하러 향했다. 3만원이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가격은 29,900원이었다. 아, 비쌌지만 다행이었다. 거의 2시간 꽉 채워서 먹었는데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생각보다 체류가 길고 땀이 많이 났다. 칫솔까지 챙겨주는 세심한 식당은 처음 봤다. 청결하게 목욕 제기하고 아쉬움을 0으로 만든 채 밖으로 향했다. 모든 걸 비워버렸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더위가 다시 나를 감아버렸다. 다른 게 날 감아줬으면 좋겠다. 7월 30일과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한 끼 하고 오세요.